안녕하세요. 9월 25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국내 증시, 겉으로 보기엔 그냥 혼조세였는데 그 속을 이렇게 딱 들여다보니까요. 와, 정말 거대한 이슈 하나가 시장 에너지를 그냥 다 빨아들인 하루였던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바로 네이버의 두나무 인수 추진설 이거죠. 네, 오늘 단연 이게 핵심이었죠. 그래서 오늘 저희는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여러 시장 데이터랑 관련 기사들 쭉 보면서요. 이 빅딜설이 대체 어떤 파장을 일으켰는지, 또 그 이면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또 시장은 왜 코스피 코스닥이 엇갈렸는지 그 속사정까지 한번 깊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저희 분석이 시장의 큰 그림 읽으시는데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오늘 그래서 중점적으로 볼 내용은 한 3가지 정도 될 것 같아요. 첫째는 역시 네이버랑 두나무 이슈. 이게 왜 이렇게 시장을 뒤흔들었나? 그 배경이랑 전망 한번 자세히 짚어보고요. 네, 둘째는 아니 이렇게 큰 이슈가 있었는데 왜 코스피, 코스닥은 따로 갔냐? 이 부분 수급이랑 같이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죠. 그것도 중요하죠. 마지막으론 어떤 테마는 웃고 또 어떤 테마는 울었는지 이 시장의 온도차를 통해서 현재 시장 특성을 한번 진단해 드릴게요. 바로 시작해 볼까요? 네, 시작하시죠. 역시 가장 먼저 얘기해야 할 건 네이버겠죠. 오늘 주가가요. 와, 무려 11.40%나 폭등했어요. 네, 장중에는 더 갔었죠. 맞아요. 국내 최대 포털이 국내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 운영사인 두나무를 인수한다. 그리고 이걸 또 네이버 파이낸셜 자회사로 편입할 수 있다. 이런 소식이 나오니까 그냥 시장이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그렇죠. 이게 단순히 그냥 큰 회사 2개 합친다. 뭐 이 정도 뉴스만으로는 설명이 좀 안 되는 그런 폭발적인 반응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 시장이 왜 이렇게 열광했는지 그 지점을 좀 더 깊게 봐야 하는데요. 단순히 IT 공룡이랑 가상자산 1위가 만난다. 이런 표면적인 결합. 이걸 넘어선 해석이 굉장히 빠르게 퍼졌기 때문이거든요. 아, 그 이상의 해석이요? 네. 핵심은 바로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 사업 진출, 여기에 대한 아주 강력한 기대감으로 이어진 거예요. 아, 스테이블 코인이요? 그 가치가 고정된 디지털 자산 말이죠. 네, 맞습니다. 달러나 원화 같은 실제 법정화폐의 가치를 딱 1대1로 고정시킨 디지털 자산인데 이걸 네이버가 가진 그 방대한 플랫폼이랑 또 네이버페이라는 강력한 결제 시스템, 여기에 업비트의 운영 노하우, 인프라까지 결합한다. 와, 그림이 그려지는데요. 그렇죠. 이론적으로는 국내에서 가장 파급력 있는 스테이블 코인 발행, 유통 시스템을 만들 수 있다. 이런 기대감이 확 생긴 거죠. 와,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M&A 이슈가 아니라 네이버가 앞으로 미래금융, 특히 이 디지털 자산 시장의 판도를 아예 바꿔버릴 수도 있는 그런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다. 이런 기대감이 주가를 그렇게 끌어올렸다는 말씀이시군요. 정확합니다. 물론 아직은 설 단계죠. 그리고 규제 문제도 있고 넘어야 할 산이 많긴 합니다. 네, 그렇죠. 하지만 시장은 일단 그 가능성 자체에 아주 크게 베팅한 걸로 보여요. 실제로 이런 기대감을 딱 보여주는 게 그 스테이블 코인 관련 기술을 가졌다고 알려진 뱅크웨어 글로벌 있잖아요. 네. 여기가 무려 29.94%, 거의 상한가까지 갔고요. 또 간편결제 관련주인 NHNKCP도 27% 넘게 막 치솟고 관련 테마 전체가 들썩였어요. 자산 시장으로의 확장 가능성, 여기에 대한 시장의 관심과 기대 수준이 얼마나 높은지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잠재력이 워낙 크니까 관련 뉴스 하나하나에 시장이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거죠. 정말 흥미롭네요. 근데요, 이렇게 네이버라는 엄청난 모멘텀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전체 시장 지수는 오히려 좀 잠잠하거나 하락했어요. 코스피는 외국인이랑 기관이 같이 샀는데도 불구하고 개인들이 엄청나게 팔아치우면서 결국 마이너스 0.03%, 거의 보합으로 마감했고요. 네, 약보합이었죠. 코스닥은 상황이 더 안 좋았어요. 기관이 3일 연속 팔면서 0.98%나 하락했습니다. 보니까 코스피에서는 534개, 코스닥에서는 무려 1024개 종목에 하락했더라고요. 네, 하락 종목 수가 훨씬 많았죠. 상승 종목 수 코스피 338개, 코스닥 581개보다 훨씬 많으니까 투자자분들이 느끼는 체감 지수는 실제 지수보다 훨씬 좀 싸늘했을 것 같아요.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난 걸까요? 그 이유를 알려면 이제 투자 주체들의 움직임을 좀 더 자세히 봐야 하는데요. 코스피 시장은 외국인이 한 1844억, 기관이 2684억 정도 순매수했어요. 지수 방어에 나선 거죠. 네, 분명히 샀는데 근데 개인이 무려 5,410억 원어치를 순매도하면서 지수 상승을 아주 그냥 강력하게 억눌렀습니다.
와, 5천억이 넘게 팔았군요. 네, 이건 아무래도 최근 상승에 대한 차익 실현 욕구가 좀 강하게 나왔다고 볼 수 있고요. 또 네이버 같은 특정 종목이 급등하니까 이걸 이용해서 다른 보유 종목들을 좀 정리하려는 그런 움직임도 있었을 수 있겠죠. 아하, 그럴 수 있겠네요. 반면에 코스닥에서는 기관 매도세가 아주 두드러졌습니다. 한 1,148억 원 순매도하면서 지수 하락을 이끌었는데 이게 벌써 3거래일 연속 순매도예요. 3일 연속이요? 네, 아마 최근 코스닥 상승을 이끌었던 바이오나 일부 기술주들, 여기에 대한 차익 실현 물량이 좀 집중된 걸로 보입니다. 아, 그러니까 개인과 기관의 이런 상반된 움직임이 결국 코스피와 코스닥의 운명을 갈랐군요. 여기에 혹시 다른 요인들도 좀 영향을 미쳤을까요? 네, 외부적인 요인들도 분명히 좀 부담을 줬습니다. 지난밤에 그 파월 연준 의장이 미국 증시가 좀 고평가된 것 같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했잖아요. 네, 맞아요. 그 여파가 아시아 증시 전반에 좀 영향을 미쳤고요. 또 아직 결론이 안 난 그 한미 FTA 자동차 관세 관련 협상, 이 불확실성도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좀 경계심을 높이는 요인이었죠. 아, 자동차 관세요? 네, 이런 대내외적인 불안 요인들이 좀 깔려있는 상황에서 네이버라는 초대형 호재가 딱 터졌지만 그 열기가 시장 전체로 확산되지는 못하고 그냥 해당 테마에 국한되는 모습을 보인 겁니다. 이게 바로 요즘 시장의 특징을 딱 보여주는 차별화 장세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차별화 장세요? 네, 즉 시장 전체 방향성보다는 개별 종목이나 테마별 이슈에 따라서 주가 움직임이 크게 달라지는 그런 시장 환경인 겁니다. 네이버라는 진짜 거대한 태풍이 불었는데도 시장 전체는 좀 다른 바람이 불고 있었군요. 근데 이렇게 시장이 전반적으로 좀 가라앉는 분위기 속에서도 유독 강한 햇살을 받은 분야가 있었어요. 네, 있었죠. 바로 2차 전지, 전기차, 그리고 리튬 관련주들입니다. 정말 뚜렷하게 강세를 보였는데 이건 어떤 배경이 있었나요? 네, 2차 전지 섹터는 오늘 시장의 또 다른 주인공이었습니다. 몇 가지 호재가 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 같은데요. 우선 미국 전기차 대표 주자인 테슬라 주가가 간밤에 거의 4% 가까이 올랐어요. 아, 테슬라요? 네, 곧 발표될 3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진 영향이었죠. 이게 일단 국내 관련주 투자 심리에 긍정적인 영향을 줬고요. 네. 그리고 더 결정적인 뉴스는 미국 정부가 에너지 안보 강화 차원에서 캐나다 리튬 탐사업체 그 리튬 아메리카스 지분 인수를 추진한다, 이런 소식이었습니다. 와, 미국 정부가 직접이요. 네, 이 소식 나오니까 리튬 아메리카스 주가가 하루 만에 95% 이상 폭등했다, 이런 외신 보도가 막 전해지면서 국내 리튬 관련주랑 2차 전지 소재주 전반에 대한 투자 열기가 아주 뜨거워졌습니다. 그 영향이 그럼 국내 증시에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났나요? LG에너지솔루션이 한 3.88%, 에코프로비엠 4.51%, 포스코 퓨처엠 5.42%, 에코프로도 3% 넘게 오르고요. 이런 2차 전지 핵심 대형주들이 일제히 강세를 보이면서 코스피 지수 하단을 좀 지지하는 역할을 했죠. 네, 포스코 퓨처엠은 5% 넘게 올랐네요. 네, 특히 포스코 퓨처엠 상승률이 꽤 높았죠. 또 코룡 모빌리티 그룹 같은 경우는 보통주가 20% 넘게 오르고 우선주는 아예 상한가까지 플러스 29.97%까지 치솟는 그런 기염을 토했습니다. 와, 코오롱 모빌리티 그룹은 왜 그렇게 많이 오른 건가요? 이건 이제 코오롱 그룹의 완전자 회사 편입 추진 이슈가 계속 영향을 미치는 가운데 전기차 판매나 관리 사업에 대한 성장 기대감이 더해진 결과로 좀 풀이됩니다. 아하. 결국 시장 전체가 좀 불안정할 때 오히려 성장 스토리가 명확하고 강력한 테마 쪽으로 자금이 확 쏠리는 현상, 이걸 아주 명확하게 보여준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야, 2차 전지는 정말 꾸준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는군요. 반면에 최근 시장 상승세를 이끌었던 주역 중 하나인 반도체, 그리고 제약 바이오 분야는 오늘은 좀 쉬어가는 분위기였어요. 코스닥 지수 하락에도 좀 영향을 미쳤을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대표적인 반도체 장비 주 중 하나인 리노공업이 한 3.56% 정도 하락했고요. 최근에 기술 수출 같은 걸로 주목받았던 알티오젠 마이너스 2.05%나 리가켐바이오 마이너스 6.26% 같은 주요 바이오 기업들 주가도 조정을 받았습니다. 네, 리가켐바이오는 좀 낙폭이 끝네요. 네, 이들 섹터는 아무래도 최근 단기간에 주가가 좀 빠르게 올랐기 때문에 오늘 같은 시장 분위기에서는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나오기 쉬운 환경이었죠. 특별한 악재가 있었다기보다는 그동안 상승에 따른 자연스러운 숨고르기 과정, 이렇게 해석하는 게 좀 적절해 보입니다. 네, 그럴 수 있겠네요. 하지만 이런 대형 기술주들의 조정이 코스닥 지수에는 상대적으로 더 큰 부담으로 작용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또 하나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자동차 관련주들의 약세인 것 같습니다. 아까 한미 통상협상 불확실성 잠깐 언급해 주셨는데 이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걸까요? 네, 그 영향이 컸습니다. 미국 정부가 최근에 유럽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율을 기존 27.5%에서 15%로 낮추기로 확정했거든요. 네. 근데 문제는 한국산 자동차에 대해서는 여전히 25%의 관세율이 유지될 수 있다. 이런 우려가 가시지 않고 있다는 점이에요. 심지어 일본산 자동차는 유럽이랑 똑같이 15% 관세율을 적용받을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상대적으로 한국이 좀 불리한 입장에 처할 수 있다. 이런 불안감이 커진 거죠. 아, 우리만 계속 25%일 수도 있다는 거군요. 그렇죠. 이런 우려가 이제 현대모비스 마이너스 2.27%, 현대차 마이너스 0.23%, 기아 마이너스 0.97% 같은 주요 완성차 및 부품주들의 주가를 끌어내렸습니다. 결국 오늘 시장은 NEA, VR, 2차 전지, 반도체 바이오, 자동차 등등 각 섹터별로 처한 상황과 이슈에 따라서 명확하게 희비가 엇갈리는 전형적인 차별화 장세의 모습을 보여줬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섹터별 온도차가 정말 극명했네요. 아, 그리고 시장 주변 자금 동향도 잠깐 짚어봐야 할 것 같아요. 고객 예탁금이랑 신용잔고가 다시 늘었다는 데이터가 있네요. 고객 예탁금은 75조 1,971억 원으로 한 2,758억 원 늘었고요. 신용융자 잔고는 23조 3,643억 원으로 776억 원 늘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봐야 할까요? 증시 주변 자금이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는 점은 일단 긍정적인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고객 예탁금,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주식 투자를 하려고 증권사에 맡겨놓은 돈이잖아요. 네. 이게 75조 원을 넘어섰다는 건 시장에 여전히 들어올 준비가 된 유동성이 풍부하다. 이런 의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시장의 하반 경직성을 좀 지지해 줄 수 있는 요인이죠. 네, 다행이네요. 다만 신용융자잔고의 증가는 조금 다른 시각에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신용잔고는 투자자들이 증권사에서 돈 빌려서 주식 투자한 금액, 소위 비투 규모를 의미하는데요. 아, 비투요? 네. 이 잔고가 늘어난다는 건 레버리지를 활용한 투자가 증가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물론 시장 상승 기대감을 반영하는 지표일 수도 있지만 반대로 시장이 예상과 달리 좀 조정을 받거나 변동성이 커질 경우에는 이 신용잔고 물량이 잠재적인 매도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어서 좀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지표입니다. 알겠습니다. 풍부한 유동성이라는 긍정적인 면과 또 잠재적 변동성이라는 주의할 점, 이 두 가지 측면을 다 봐야겠네요. 자, 그럼 오늘 좀 복잡했던 시장 상황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핵심은 단연 네이버와 두나무의 빅딜 이슈였죠. 네, 그렇죠. 이 소식 하나가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새로운 테마를 시장 중심으로 확 끌어올리면서 관련주들의 폭등을 이끌었습니다. 하지만 이 열기는 시장 전체로는 퍼지지 못했고 코스피는 개인 매도에 막혀서 약보합, 코스닥은 기관 매도에 밀려서 하락 마감했습니다. 네, 엇갈렸죠. 섹터별로는 테슬라와 리튬 호재를 등에 업은 2차 전지가 강세를 보인 반면에 최근 상승세를 탔던 반도체와 바이오는 쉬어갔고요. 자동차는 관세 우려로 약세를 면치 못했습니다. 네, 명암이 뚜렷했죠. 결국 거시적인 지수 방향성보다는 개별 기업이나 테마의 스토리가 주가 향방을 결정짓는 아주 뚜렷한 차별화 장세가 펼쳐진 하루였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네요. 이 모든 흐름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뭘까요? 오늘 시장은 크게 두 가지 중요한 점을 우리에게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네이버 사례에서 봤듯이 거대 기술 기업의 전략적인 움직임 하나가 특정 산업, 특히 이제 미래 성장성이 높다고 평가받는 분야. 여기서는 핀테크와 가상자산의 융합이었죠. 네. 여기에 대한 시장의 기대를 얼마나 폭발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지 이걸 확인시켜줬다는 점이고요. 둘째는 테슬라 실적 기대감이나 미국 정부의 정책 변화, 리튬 투자나 자동차 관세 같은 이런 외부 변수가 국내 증시의 특정 섹터에 얼마나 직접적이고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지 다시 한번 명확히 보여줬다는 겁니다. 네. 외부 변수의 영향력이요. 네. 동시에 최근 상승폭이 컸던 반도체나 바이오 섹터에서는 여지없이 차익 실현 욕구가 나타나는 모습을 통해서 현재 시장이 얼마나 개별 모멘텀에 따라서 움직이는지를 극명하게 드러냈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지수 자체의 등락률 예측에 집중하기보다는 어떤 섹터와 어떤 기업이 시장의 주목을 받을 만한 이야기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 이야기가 얼마나 설득력이 있는지 이걸 판단하는 게 훨씬 중요해진 국면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아, 스토리의 중요성이군요. 그래서 시장 전체보다는 개별 주식과 테마의 힘을 파악하는 능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진 시점이라고 봅니다. 네, 명쾌한 분석 감사합니다. 오늘은 네이버와 두나무의 결합 가능성이라는 이 빅 이슈를 중심으로 혼돈 속에서도 각자 다른 길을 걸었던 9월 25일 국내 증시의 다양한 모습들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새로운 테마의 부상부터 2차 전지의 굳건한 강세, 그리고 반도체, 바이오, 자동차의 엇갈린 흐름까지 정말 다채로운 이야기가 펼쳐졌던 하루였네요. 네, 네이버가 실제로 두나무 인수를 통해서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새로운 영역에 본격적으로 발을 들여놓을지 이건 뭐 앞으로 지켜봐야 할 가장 중요한 관전 포인트 중 하나가 될 텐데요. 네, 그렇죠. 여기서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생각해 볼 질문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목격한 거대 기업, 빅테크죠. 빅테크와 금융, 특히 잠재력이 큰 이 가상자산 영역의 융합 시도. 이게 앞으로 국내에서 또 어떤 새로운 형태나 조합으로 나타날 수 있을까 하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융합이 단순히 관련 기업들의 주가 변동성, 이걸 넘어서서 장기적으로 국내 금융시장의 경쟁 구도나 서비스 생태계 자체를 근본적으로 어떻게 재편할 가능성이 있을지 이 부분을 한번 깊이 고민해 보시면 미래 시장의 변화를 예측하는데 좀 흥미로운 단서를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와, 정말 중요한 질문이네요. 어쩌면 오늘 네이버의 움직임은 앞으로 다가올 더 큰 변화의 서막일지도 모릅니다. 네, 미래 금융 환경의 변화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중요한 질문을 던져주셨습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시장의 맥을 짚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투자 여정에 도움이 될 만한 깊이 있고 유익한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